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가파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예, 오늘 성탄절인데요. 지금 못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희 집에 우환이 좀 있어서. 예. 네. 예.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탄핵안 네. 갑자기 네. 보류 결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예. 국회의장께서 어제 예.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기자회견의 요지가 뭐냐면 한덕수 총리한테 내란 특검 같은 거 안 받으려면 거부권을 행사해라. 예. 국회에 다시 여야 합의하고 협의하라고 말하지 말라. 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대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라. 예. 였고요. 예. 그런데 상설특검은 빨리 특검 추천 의뢰해라. 이런 국회의장으로서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맥락에서 볼 때 헌법재판관 내가 임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말할 계제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가 절차를 다 밟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 저희가 본회의가 열리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청이 끝났기 때문에 예. 임명 동의에 관한 표결을 합니다. 예. 근데 관례상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 대통령이 바로 당일 임명을 하고 예. 그 다음날 임명장을 줬어요. 예. 그래서 그 순리대로 하면 내일 국회가 표결을 해서 3명이 이제 통과가 되면 한덕수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임명장을 주고 예. 요 절차까지 국회가 역할을 다하고 지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근데 지금 한덕수 한덕수 대행은요. 네. 임명조차를 안 할 수 있다는 어떤 식의 반응 아닌가요? 지금까지 반응을 좀 해석해 보면? 예, 해석하면 그런데 예. 본인이 국회 동의가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끝난 상태에서 안 하겠다 하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상황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예. 이게 우원식 의장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태도 변화는 혹시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기대할 게 없습니까? 보시기에. 의원님 저는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이 헌법재판관 건은 예. 앞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6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건 그 논리가 여야합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당에서 먼저 추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민주당이 2명, 그다음에 여당이 1명 추천한 거예요, 이미. 예.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인청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청이 진행됐고, 그런데 그 인청에 국힘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국힘이 반칙하고 불법하는 거예요. 예. 불법적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살아온 길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관료로서 예. 살아온 관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덕수 총리는 그걸 말고도요. 상설특검 추천 의뢰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불법적 행위 상태에 들어섰다. 이게 법학자들의 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 이미 네, 그게 민주당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이런 행동을 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 의원님. 저는 애초에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최측근이고 윤석열의 사람이고 윤석열을 끝까지 방탄할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 한덕수 총리가 고령이잖아요. 예. 이분이 사실은 뒷방에 계실 수도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총리를 시켜줬잖아요. 예. 게다가 한덕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탄핵돼서 대통령 대행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냥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로 비롯됐기 때문에 저는 끝없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의 성향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흘러나온 소문 이건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점과 김건희 씨와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 거기도 또 점과 무슨 영적인 것과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관계이고, 아무리 그래도 사적 관계이고, 대한민국에서 혈세로 수십 년 동안 월급을 받아온 관료가, 와, 저렇게 할까? 예. 이런 일말에 기대를 하는 흐름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워낙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 네. 오늘 또 공수처장의 그 발언 들으셨죠? 아직 뭐 체포영장은 굉장히 뭐 검토할 게 많고 먼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사람들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인사의 특징인데요. 저희가 윤석열 인사할 때마다 윤석열 씨는 왜 저렇게 인사를 할까? 예.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이요. 예. 노동부 장관 임명하고 이진숙 같은 사람. 예. 방통위원장에 보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김홍일 씨는 방통위원장 하던 사람이 윤석열 변호인 한다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예. 중립성이라고는 애초에 없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실은 내적으로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들만 주요 보직에 앉힌 결과입니다. 예. 이게 나라 망치는 인사고 이게 민주주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장부터 한덕수 총리부터. 예.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네.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피의자 본인은 저렇게 버티기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 역시 뭐 막무가내 버티기로 들어갔고요. 수사기관, 네. 검찰은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더니 갑자기 툭 공수처로 던지고요. 또 공수처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명백한 상황에서 아직 체포영장은 먼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어떤 조직적 저항이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그런 의심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나 그때 그 비상계엄 할 때 왜 국무회의 한다고 모였던 사람 중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다 탄핵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이나 외교나 경제를 생각할 때 한덕수 총리가 뭐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치면서 윤석열을 보호하겠냐. 예.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일부 일리가 같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세력은 나라가 망해도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 그리고 자기 정치 세력 유지, 앞으로 더 국회의원하고 내가 그 대통령 대행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2년 반 동안 이 대행을 이끌어 가서 내가 혹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아? 예. 라는 헛된 욕망까지 합쳐진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초기에는 말입니다. 이 어떻게든지 어떤 이 윤석열 피의자와 그 어떤 비호 세력들은 시간을 끌자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복귀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귀를 기대하는 분들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억울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비상계엄의 상황이 예전처럼 KBS 하나 장악해서 이 상황이 국민에게 안 알려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중계됐습니다. 국회에 예. 그 특전대원들이 들어오는 게 다 공개됐고요. 탱크 앞을 시민이 막아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이것을 뭐 그 말로 또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고 막 의제를 왜곡하고 프레임을 전환시켜서 뭐 어떻게 만들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니 예. 그 생각 벗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세워야 될 것은 더 이상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예. 예, 외교 관계가 더 이상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할 사람 빨리 탄핵해서 예. 인용하고 보수 세력은 반성하고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해야지. 윤석열 중심으로 재건할 생각하면 저는 나라도 더 어려워지고 보수도 거의 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는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지도부의 판단을 정확히 들었어요. 예. 뭡니까? 내일 3명 헌법재판관 비판자 3명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이제 그분들이 통과를 해요.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즉시 임명하라. 아. 이게 민주당의 요구예요. 예. 그래서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다시 복귀해서 내 살 길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 예. 네, 그런 분들은 깨몽하셔야 돼요. 그런 예. 일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예. 경제가 안정을 찾고 차근차근 또 다시 재건해 나갈 수 있게, 예. 예,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 할 겁니다. 자, 헌법재판관 임명하면은 네. 여당에서 지금 권영세 비상대행이요. 네. 뭐 헌법 소원하겠다. 권한쟁의. 예.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해도 소용없는데, 예. 그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판단에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말은 되게 애매한 말인데, 예. 그 애매한 말로 뭐 넘어가도 안 되고, 헌재는 이미 입장을, 내놨죠? 예,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예. 예, 임명할 수 있다, 대행이. 빨리 헌재를 정상화시켜달라.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웃긴 지점이 있습니다. 예. 이진숙이 네. 탄핵됐잖아요. 예. 그런데 헌재에서 심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6명으로. 예. 그러니까 이진숙이 가처분 신청을 해요. 예. 6명으로도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예. 헌재가 그걸 인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리가 진행되다가 윤석열 탄핵 심리 때문에 미뤄졌거든요. 그렇죠? 예. 이때는 이진숙의 가처분이 인용돼서 이진숙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되게 됐다며 국힘이 환영하고 난리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6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도 하면 안 되고 변론도 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공당의 네. 태도입니까? 예. 진짜 웃기고 가소롭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 자,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도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아까도 잠깐 네. 여쭤봤지만 이 수사기관들의 어떤 속도나 어떤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네. 특검밖에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것 특검입니다. 같은데. 예. 예, 그래서 특검도 특검이고, 가로막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야당? 이걸 예.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내란 특검 한덕수 총리 예. 뭐 쓸데없이 여야 다시 합의해오라 이따위 예. 무슨 뭐 박정희 독재자 같은 예. 무슨 뭐 구름 위에 뜬 사람 같은 말 하지 마시고요. 예. 법적 절차 국회가 밟았으니까 거부권 행사하십시오. 네. 그럼 국회에서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음. 근데 지난번에 내란 특검은 200명 이상으로 통과됐어요. 예. 김건희 특검법은 190 몇 명이었는데 내란 특검은 200명이 넘었어요. 예. 빨리 보내십시오. 네, 그렇게 꼼수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용현이라는 분이 예. 예, 기자회견을 내일 하는데 예. 비판 언론, 비판 방송은 초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던데요. SBS와 종편들 예. 그리고 자기들가 찍어서 예. 예, 그 언론 초대해서 그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거기에 초대된 언론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예. MBC, JTBC 등 비판 언론 뺐냐 이렇게. 예. MBC도 힘듭니다. 정말, 예. 아니요, 그건 아니죠. MBC가 힘든 건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권에서 탄압받아서 힘든 MBC나 JTBC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최상목 부총리 말입니다. 네. 이분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개인을 신뢰하고 이런 거 안 예.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사람인 건 맞아요. 예. 다만 한덕수 총리처럼 그렇게까지 노예하고 예. 대행이 됐으니 이제 저는 딱 한덕수 총리 얼굴 보고 며칠 전에 사진 보고 이분이 대통령 나갈라나? 이런 느낌이 확 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 네, 저도 뭐 촉으로. 예.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태다. 저 눈빛은. 예. 지금 결의에 찰 때입니까, 본인이? 예. 반성해야지. 그런데 적어도 최상목이라는 분은 예. 경제부처 수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불확실성, 윤석열의 불확실성이 경제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알지 않을까. 이것만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비상식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신뢰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예를 들면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농업 지원법 등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아주 속상한 일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견을 표명해 왔어요, 예.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들이 최소한의 명분은 있구나.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만. 예. 그러나 내란이라든지 탄핵 소추에 대해서 중립이라거나 윤석열 편을 드는 사람들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범죄예요. 예. 내란 옹호범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최상목 부총리가 제가 그분이 국회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강하게 반대했고 그 예. 자리를 뛰쳐나왔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사표 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저는 그런 태도, 음. 그 태도의 진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태도로 미뤄선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는 하고 계시군요. 일말의 기대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그렇다면 예. 정말 그 세력은 다 무너져야 돼요. 국민이 심판할 거예요. 예.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정치 얘기죠. 뭐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새 또 여러 가지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되고 싶은가 봐요. 예.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선 주자하고 본인이 여러 번 의지를 표명했고요. 예. 근데 예. 저는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예. 내란범을 옹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민주당의 대표를 폄훼하고 이런 분들은 예. 정말 그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경선을 생각해서 어떤 이 계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겠죠? 그런 해석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법률가이시지 않았나요? 예. 옛날에 검사 아니었어요? 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 법전에 그 본인이 공부한 예. 그 법전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 거 전부. 예. 시간이 애매하게 약간 몇 초 남았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